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멘탈 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유형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왜 연애를 신기하게도 쉬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고 헤어지면 바로 또 연인이 생겨서 또 연애하고 막 이러는 주변에 동료들 있죠. 아니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막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남의 평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아주 심하게 누가 잘했다 그러면 막 정말 날아가고 아니면 누가 뭐 나쁘다 그러면 막 땅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시간을 아주 꽉 채워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막 누구를 만나고 막 매일 약속이 있어. 그리고 또 뭐 본인의 어떤 뭐 일 끝나면 뭐 취미 활동 뭐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일도 해야 되고 동호회도 해야 되고 막 쉬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꽉 채워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에.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결핍을 다른 외부에 있는 뭔가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행복의 주도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컨트롤러 자체가 외부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홀로서기라는 어떤 그런 능력이 대단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도 뭐든 잘 해야 결국 내가 성숙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생을 위해서는 어떤 홀로 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을 위한 어떤 홀로서기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결정이나 선택에 있어서 잘 못하는 사람들 많죠. 메뉴도 내가 못 골라. 막, 뭐 먹을까? 난 모르겠어. 니네들이 결정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옷 고르는 것도 막 혼자 옷 사러 못 가는 거죠. 막 누군가 같이 가서 좋다고 그래야지, 마음에 든다고 그래야지, 괜찮다고 해야지, 뭐 안심하고 또 사고. 주말을 어떻게 보낼 건지도. 그리고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아니면 무슨 공연을 볼까? 이래도 모르겠어. 좋을 대로 해. 라고 배우자가 얘기한다면 아내 되는 사람이나 남편 되는 사람은 뭘 이렇게 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래 이러면서 짜증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부부 사이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는 내가 나를 믿는다는 뜻인데 명쾌하게 잘 선택한다. 이런 거는 나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선택 쉽게 하죠. 근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제 선택 주저하게 되는 거고 타인한테 결정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소한 어떤 이제 결정에도 친구나 가족한테 물어보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추석을 어떻게 할 거냐, 추석이가 아니더라도 연휴를 어떻게 할 거냐, 연말 연시 그 연휴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설 연휴 어떻게 할, 여름 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그냥 집에 있을까, 아니면 어디 저런 남해라도 이제 갈까? 라고 할 때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다. 이런 건 사실 근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있어도 되는 거고 남해로 여행을 훌쩍 떠나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조차 결정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장단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수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장점, 리프레시가 되고, 경험 안 해본 어떤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고, 이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몸도 많이 피곤할 것 같다. 오며 가며 운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자, 서울 근교에 있으면, 맛집이나 이런 거 평소 가고 싶었던 데를, 어떤 그런 체력 소모 없이, 아니면 시간 소모 없이, 그냥 갔다 올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자극이 좀 덜할 것 같다. 남해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장단점을 다 적으면 그래도 적어보면 좀 답이 나오거든요. 적어보고 그러면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결정하는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요즘은요, 막 회사도 어떤 회사에 입사할 건가 이런 거 신입사원들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결정했습니까? 그럼 사실은 엄마가 결정해 줬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신입사원들이 그렇게 많대요.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른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결정해 버릇하는 거, 스스로 결정을 잘하는 어떤 습관이 안 들어있다고 하면 지금 성인이 돼서라도 내가 작은 것부터라도 계속 이제 내가 결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습관, 빠르게 결정해 나가는 습관, 누구한테 물어보지. 혹시 선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 큰 대세에 지장 없는 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혼자 빨리 명확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자기 스스로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이제 홀로서기에 대해서 이제 잘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뭐 회사가 좋다고 하는 거, 아니면 가족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뭐 잘하려고 그냥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주어진 틀대로. 그러면 점점 내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은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의무로만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 분들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좋아?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나야 뭐 잘 몰라. 마음대로 해.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보통 이제 중년의 이제 가장들이 그런 경향이 커요, 사실. 어떻게 해야, 뭐를 해야 내가 행복한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이제 감정 훈련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진로 코칭 때문에 이제 그 저랑 상담하는 어떤 막 40대, 특히 이제 40대 남자분들 굉장히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의 감정 훈련 다시 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재에서 이제 그 전문가가 굉장히 그 추천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소설 읽기래요. 저는 대단히 동감해요. 그 소설에는 어떤 그런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제 어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감각을 깨우는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좋은 소설, 뭐 시집도 좋고요. 뭐 좋은 소설, 뭐 좋은 에세이 이런 거 정말 읽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왜 그 자기 감정을 모른다는 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요. 이제 모르게 되면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이건데 이거로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왜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뭐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못 해주면 그걸 갖다 미안하다라고 얘기 안 하고 막 화내는 그런 아빠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안함인지 분노인지를 이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우울해요. 원래는 이제 내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주변에서 이제 밀려갖고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막 굉장히 그 어떤 무력감이 오고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막 피곤하고 이런 거를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우울감이나 어떤 외로움을 이제 착각해서 이제 내가 그걸 무력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내 감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를 보든지 뭐 뮤지컬을 보든지 나의 감성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우리가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제 이제 원고 쓰면서 그런 여러 가지 교재들을 참고 삼아서 원고 쓰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나는 원래 막 소설책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이 많아서 소설책을 잘 못 보고 있는데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나의 감정을 더 깨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쁘게 사는 게 자랑일까요? 자랑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이제 에너지를 막 바쁘게 쏟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막 이렇게 몰입할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노력들 이런 게 바로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는 연습의 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일, 자기 개발,
우정, 뭐 여가, 선용, 아니면 육아, 가족, 연애, 아니면 재정 안정성, 건강, 웰빙, 뭐 교육, 지역 공동체와 막 정치 활동 이런 걸 쭉 써놓고 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해보면서 일과 자기 개발 뭐 이런 건 막 100점, 1부터 10점이라면 100점. 근데 이제 우정 이런 거 하면 70점, 여가 뭐 70점, 뭐 또 이렇게 막 매겼어요, 저는. 그리고 뭐 재정 안정성 뭐 이런 것도 뭐 한 80점, 가족 100점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건강, 웰빙, 자기관리 이런 건 뭐 90점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게 딱 점수별로 나와요. 그러면 제일 점수가 높은 세 가지 분야를 골라서 자 거기에 각각에 맞는 관련된 목표를 또 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일, 내가 어떤 일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거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것도 중요한지 모르게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지금 그 혼자서도 우리가 이제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어떤 멘탈 관리하는 방법, 홀로서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홀로서기 하는 방법들을 잘 우리가 연습을 해야 결국에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제 연습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